보험계약법 문제풀이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험계약법을 공부를 하시고 단지 시험에 고득점을 맞으려면 계약법 문제풀이반을 계속 리피트해서 보는 방법이 오히려 고득점을 맞아요. 그러니까 보험계약법의 이론적인 거를 좀 깊이하겠다 그러면 책을 여러 번 보면서 이론적인 깊이하는 건데,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목표를 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문제풀이반을 리피트를 여러 번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높다는. 자, 이 문제풀이반의 문제는 100% 기출문제예요. 따라서 문제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타학원은 문제가 굉장히 쉬운데 우리 학원 문제는 어렵습니다. 만약 제가 출제한 문제라면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죠. 네,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더라도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이라는 거죠. 근데 기출 문제를 제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모든 문제를 복사해서 1번 문제면 지문이 4개 있잖아요. 그 지문 4개를 다 칼질을 했어요. 그래서 방에다가 고지문에 고지문을 다시 파트별로 나눠서 고지문의 성질에 관한 거, 고지문의 요건에 관한 거, 이런 거 쭉 나눠가지고 거기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작업을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워딩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출문제라고 했을 때 이거를 기출문제 그대로 쓰는 거는 편집을 제가 다 했기 때문에 그 지문은 기출문제지만 그 지문이 몇 년도에 나왔습니까? 이 문제가 여러 해의 문제를 하나로 조합해냈기 때문에 이거는 없다는 거죠. 없어. 그리고 실제의 문제보다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는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아주 쉬운 문제부터 중간치, 고난이도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짧은 문제에서 많은 걸 풀어야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들은 다 생략을 해버리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문제가 다 어떻게 합니까? 3개, 4개를 묶어서 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아진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난이도가 아주 낮게 해서 한 문제에 문제를 풀고 한 문제로 나왔던 것이 여기 한 지문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 문제 생략하고 이 지문만 갖다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에 느끼는 감각은 기출문제라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느끼는 감각보다는 여기가 더 어렵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난이도 조절을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섞이지만 여기는 다 고급으로 돼버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복해서 함정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기출문제라는 게 그러잖아요. 우리 공부할 때 이렇게 토익 유명 강사다. 그 사람이 갔을 때 토익에 대해서 다 들리도록 해주는 게 아니고 키워드가 들면 찍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찍어서 맞췄는데 실질적으로 토익 점수는 좋았는데 그렇게 찍는 거 점수 하는 거는 한계가 있죠. 800점에서 커트라이면 800점에서 900은 못 나와요. 어느 정도 점수 되면 그럼 끝이죠. 더 이상 올라가는 거. 토익에서 995점, 900이나 그렇게 넘었다는 얘기는 자유롭게 의사소통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그렇게는 안 돼.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죠. 그러나 어느 정도 60점이나 65점 정도를 겨냥하고 공부하면 이것만 리피트를 해도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험계약법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보험계약법이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차라리 이 노트만 가지고 리피트를 계속 하시는 게 오히려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는 거죠. 자, 1번 문제를 한번 풀겠습니다. 자, 보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하는 거죠. 보험 사업 여부는 사업의 명칭 줄거서 넣었죠. 사업의 명칭 줄거서 넣고 보험이라고 쓰든 공제라고 쓰든 관계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험이라고 쓰든 공제라고 쓰든 관계없다. 그러니까 공제도 결국은 뭐예요? 보험이다 하는 거죠. 명칭, 법률적 구성 형식에서 우리가 상호보험이냐 아니면 영리보험이냐, 그죠? 또는 보험계약법에 적용을 받느냐 아니면 특별법에 적용을 받느냐, 이런 거에 관계없다는 거. 그러니까 명칭도 관계없고 어느 법률에 의해서 구속을 받고 어느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우체국보험은 다른 법률에서 만들어졌고 화물공제는 유군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렇게 법률적 구성 형식이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관계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체나 경제적 성질, 자, 줄거서 넣었죠. 그 실체나 경제적 성질 줄거서 놓고 뭐냐 하는 거죠. 급부, 반대급부, 대등의 원칙. 급부, 반대급부, 대등의 원칙.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 이런 실체라고 하는 것은 사행계약성이고, 경제적 실체라고 하는 것은 급부, 반대, 급부, 대등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자, 무슨 얘기죠? 공제를든 보험이든 그것이 구성하는 게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보험계약법에 의해서 운영하든 관계없이 결국 뭐예요? 결국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사행계약성이죠. 급부, 반대급부단 말이에요. 보험료하고 반대급부가 대등의 원칙이 적용되고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면 보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실질 경제 여기다가 세 가지를 쓰세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사행계약성. 두 번째가 대수의 법칙. 세 번째가 급부, 반대급부, 대등의 원칙. 이 세 개가 보험의 성질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보험료 상당량을 미리 각출하고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 따라서 일정한 보험료를 예치하고 보험기간 이후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은 보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치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운영하는 보험들이 있죠. 자, 운송보험이나 적하보험에서 포괄계약이, 그 다음에 우리가 수시로 교체되는 보험을 무슨 보험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포괄보험이라고 그러죠. 수시로 교체되는 보험들. 그러면은, 자, 수시로 교체되는 보험은 매월 말에 재고량을 통지를 해요. 그래서 예치보험료를 내고 매월 재고량을 통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고량에 따라서 보험료를, 한 달치 보험료를, 그 다음 달치 보험료, 그 다음 달 보험료를 정산해 나가죠. 그래서 이 예치보험료에서 빼서 부족하면 돈을 더 받고 남으면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예치보험료를 가지고 운영해도 사실은 보험이라는 거죠. 보험이다. 그러니까 예치보험료를 받았다고 해서, 자, 예치보험료라는 것은 뭐냐면 확정보험료가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확정하는 거예요?
보험기간이 끝나면서 확정을 하겠죠. 그러면 운송보험에서 포괄보험은 뭐냐 그러면 1년치의 보험계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H보험료를 내요. 그리고 자 거기 안에 1년치 계약 안에 수많은 작은 계약들이 있는 거죠. 오늘 내가 10건이 보험이 각 나라로 간다 그러면 각 나라로 보내는 물건을 팩스로 넣어주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보험회사가 H보험료에서 빠져나가는 형태죠. 그러면 큰 계약 안에 작은 계약이 수십 건이 있는 그런 계약이죠. 따라서 H보험료로 운영하더라도 보험이다라는 거죠. 자, 잘 설명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안 듣고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춰 나가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설명을 듣고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자, 그래서 보험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죠. 보험이다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보험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단체성, 우연한 사고, 대수법칙과 확률을 이용 보험료 산출과 기금의 확보이다라고 했고요. 자, 우리가 상조회하고 상조보험을 보겠습니다. 보험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몰빵이라고 했어요. 몰빵 제도다라고 했어요. 내가 3만 원 냈는데 3만 원 냈고 첫 해 보험료를 냈는데 사망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3만 원 냈고 3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상조보험은 매달 돈을 내요. 자, 500만 원을 계약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10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내가 400을 더 냈고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상조회예요. 그러니까 상조회는 보험이 아니다는 거죠. 상조회는 내가 서비스 받는 만큼을 그만큼의 대가를 지급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상조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러면 분할해서 적립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가장 불안한 건 뭐냐? 상조가 망할 수 있다는 거죠.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이 부담 안 되면 돌아가신 다음에 500만 원을 내면 더 서비스가 좋아요. 서비스가 좋아. 이미 다 내고 나면 것보다는. 그래서 상조회가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미리 돈을 다 내고 하는 것은 500만 원의 돈이 없어서 부담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부담이 안 된다 그러면 꼭 상조회를 들어야 될 필요는 없다. 사고 났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조회 연락해도 된다. 왜? 그거나 미리 내는 거나 똑같다. 근데 상조보험 뭐예요? 보험료 일부만 내고 사고 나더라도 전액을 다 받고 추가로 낼 일은 없다. 이게 상조보험의 특징이다는 거죠. 그래서 상조에는 회원이 사망하면 약정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차액을 전액 지급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500만 원을 계약했으면 내가 지금 5만 원밖에 안 냈다. 그럼 495만 원을 더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상조회고 상조보험은 뭐예요? 내가 5만 원밖에 안 냈는데 사고 났다. 그러면 500만 원 받고 나머지는 안 내도 된다. 이게 상조보험이다라는 거죠. 자, 보험과 상조회의 구분을 완전히 알겠죠?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설명을 앞에다가 문제에 다 풀어놨어요. 지금까지 말로 한 설명을 앞에 내용이 다 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거죠. 수험생들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해할 때는 좀 넓은 책으로 좀 두꺼운 책으로 공부하지만 반복할 때는 두꺼운 책보다는 얇은 책으로 계속 반복해 주는 것이 그래서 확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정도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그 다음에 계약법책 마지막으로 한번 읽으세요. 그러면 빨리 읽고 그 다음에 여기 책에 없는 내용도 금방금방 내가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험의 분류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바로 갑니다. 자, 앞에 문제만 계속 해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이런 요구가 있어요. 문제만 했으니까 설명을 들을 땐 알았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또 모르겠더라.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앞에 설명하고 문제를 설명하면 두 번 설명하니까 두 번 설명한다는 것은 깊이 설명 못하고 오히려 짧게 설명하니까 제가 문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공부할 때 앞에 내용 요약 정리가 돼 있는 내용 가지고 이 문제를 해놨으니까 보면 되죠. 저는 가끔 그래요. 꽤 노력을 해서 많이 했는데 대충 만드는 책하고 똑같은 평가를 받을 때 조금 씁쓸하죠. 씁쓸해요. 명품을 다 알아주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명품을 알아주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지금 시야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 그렇게 믿고 이렇게 믿고 강의 듣죠. 자, 보겠습니다. 자, 보험계약 관계자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험계약 당사자하고 관계자하고 빼자. 보험계약 당사자는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입니다. 보험계약 관계자 그러면은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포함한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면 이거지고 뭐 계약 관계자 그러면 이렇게 다 포함하면 우리가 넓은 개념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신경 써야 돼요. 그러면 그 단어를 잘못 이해해 버리면 계약 당사자와 계약 관계자를 이해를 못 해버리면 문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봅니다. 15세 미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무효죠. 자, 무효가 되는 거 뭐입니까? 피보험자 사망 계약에서만 무효가 된다. 사망에서만 무효가 된다. 두 번째,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 체결시를. 계약 체결시 14세였는데 사고 당시 16세였다. 그래도 무효다는 거죠.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자, 사망보험만 피보험자의 자격을 준다. 그 얘기는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은 장애를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사망보험은 뭐예요? 일반 사망, 질병 사망, 상해 사망을 얘기한다. 자, 어느 머릿속에 들었을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해 써놓고 사망 그러면 딱 떠올라야 돼요. 긴가민가하면 안 돼요. 자, 사망보험에서 자격 얘기 나오면 사망이라는 건 일반 사망, 재해 사망, 질병 사망을 다 얘기한다. 우리가 보험업법에서는 질병 사망을 질병보험으로 처리하고 상해 사망을 상해보험으로 처리해요. 그럼 그 업법의 문제고 계약법에서는 둘 다 사망보험이다. 두 번째, 사망 특약만 무효다. 사망하고 우리가 다른 보험하고 다 있을 때 사망 특약만 무효다. 세 번째,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자, 계약 체결시에는 심신상실 자가 아니었는데 보험 기간 중에 조현병이 걸려서 심신상실이 됐다. 그건 관계없다는 거죠. 계약 무효가 아니다는 거죠.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15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박약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보겠습니다.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을 자기를 위한이라는 것은 위한다는 것은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것을 위한이라는 거죠. 위한이라는 걸 죽고서 놓고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다. 그러면 돈 내는 사람하고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누구다인 거죠? 자기다는 거죠. 그러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피보험자와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자연이어야 된다. 자, 모두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가, 나. 가도 틀렸고 나도 틀렸죠. 이것만 맞죠. 피보험자가 자연이어야 된다. 무슨 보험에서? 인보험에서. 손해보험에서는 자연이든 법이든 관계없죠. 손해를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인보험은 사람의 신체, 생명이 담보이니까 자연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보험은 보험계약 당사자에 관한 기술이다. 자, 보험계약 당사자 조건을 넣고 누구예요? 계약자와 보험자죠. 계약자와 보험자. 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시험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법 문제풀이만 지금 리피트하라 그랬어요. 리피트하면 충분하게, 근데 한 번 리피트해서는 안 돼. 두 번, 세 번 이렇게 리피트하면은 점수를 딸 수 있어요. 자, 들으면서 자, 미성년자는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틀렸죠. 자,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고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15세 미만이죠. 그러니까 15세부터 19세는 미성년자지만 피보험자가 될 수 있죠. 자, 인보험에서 보험계약자란 생명 또는 신체에서 보험에 붙여진 자 틀렸죠.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란 얘기죠. 피보험자란 자, 상법에서 보험수익자의 범위를 피보험자에 대해서 일정한 경제적 이해관계, 자, 경제적 이해관계 조건을 넣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손해를 보는 관계죠. 자, 이건 영미법에서의 문제죠. 영미법에서는 문제고, 우리 대륙법에서는 우리 독일이나 프랑스나 우리 대륙법은, 우리나라는 대륙법이죠. 대륙법에서는 동의주의죠.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도 동의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익주의는 모럴 리스크 규제에 효과적이다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동의주의는 영업 확대에 기여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랄은 뭘로 해결한다는 거죠? 동의로서 모랄을 해결하겠다. 동의로서 모랄을 해결하겠다. 자, 2번도 틀렸어요. 우리 상법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뭐다? 동의만 하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 자, 틀린 것을 자꾸 틀렸다고 써놔야 돼요. 써놔야 뭐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자, 보험사고의 객체로서 틀렸어요. 자,
보험사고의 객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객체 주권을 얻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곳이란 뜻이에요. 보험사고가 발생한 곳. 재물보험에서 보험사는 보험의 목적이죠. 그 다음에 배상책임에서 보험사고는 피해자나 피해물이죠. 그 다음에 인보험에서 보험사고는 보험의 목적이에요. 자, 여기는 뭐예요? 보험에 가입한 재물이고 여기는 피보험자죠. 이게 우리가 대상이라는 거죠.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재물에 화재가 발생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인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신체, 거기서 사고 발생해야 되죠. 배상책임은 피해자 피보험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험사고의 객체란 말이 뭔 말인지 언뜻 모르죠. 보험사고의 객체, 이거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대상이 뭐냐? 대상이 뭐냐? 이것만 알면 우리가 아는데 보험사고의 객체란 말이 뭔 말인지 몰라서 답을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3번은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로서 틀렸습니다.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이렇게 하는 건 맞죠. 그러나 자,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다. 이건 맞죠. 손해보험에서. 그러니까 이것만 지우면 되죠.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이거 지우고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다. 이렇게 하면 맞겠죠. 객체란 말은 틀렸어요. 자, 객체란 말은 재물보험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재물. 보험에 가입한 재물. 자, 행위무능력자도 계약자, 손해보험 피보험자, 인보험의 수익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자,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 인보험에서 피보험자, 수익자예요. 만약에 자, 행위무능력자다. 계약자 될 수 있어요.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 될 수 있고 수익자 될 수 있어요. 보험금 청구를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못하면 누가 해요? 법정 대리인이 하면 되는 거죠. 자, 행위무능력자 중에서 자 보세요. 인보험에서는 다시 사망, 질병, 상해로 나누고 사망에서만 자격 제한이 있죠. 자, 그런데 자격 제한에서 중요한 것은 자, 행위무능력자라고 하는 것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예요. 우리가 성년 피후견인 이런 말로 쓰죠. 요즘에는 성년 피후견인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 보세요. 금치, 한정치 이렇게 치산이란 말은 다스릴 치자에다가 재산산자예요. 재산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재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한정돼 있고 금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산 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는 금치산자, 우리가 심신상실, 심신박약은 뭐냐면 자기 방어 능력이나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 능력을 얘기해요. 자, 심신상실이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치매예요. 치매. 그 다음에 의식불명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심신상실이에요. 심신상실된 사람이 우리가 금치산자랑 한정자랑 함께 겹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자, 심신박약자를 한번 볼게요.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반신 마비다. 이 사람은 심신박약자에 해당돼요. 근데 우리가 행위 무능력자는 아니에요. 정신 능력은 똑바로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재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따라서 자, 인범에서 자격 제한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행위 미성년자다, 행위 무능력자를 하더라도 그 법정 대리인이 법률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행위 무능력자라도 계약자, 손해보험 피보험자, 인범의 수익자가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맞죠? 지금 뭐는 빠졌어요? 혹시 논쟁이 될까 봐서 이건 빠진 거죠. 문제가 없다. 맞습니다. 4번이 맞습니다. 자, 피보험자의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겠습니다. 자, 자,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 피보험 이익은 뭐냐? 사고 나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사고 나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자라면 그 사람이 개인이든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그 다음에 법인격이 없는 사단, 대표적인 거 종교단체죠.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라는 것은 뭐냐? 사단이라는 건 사람의 단체라는 거죠. 근데 아직 법인 설립을 안 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종단.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종교단체다. 이런 사람들은 민법에 법인 설립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우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해인사가 해인사 땅이라. 네. 우리가 그런 거 봤어요? 세금 내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봤어요? 세금 내는 나무는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왜? 나무는 법인이나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 내는 나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나무를 위해서 우리가 재단법인을 만들었죠. 고양이가 나의 재산을 고양이한테 상속한다. 고양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상속받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고양이를 위한 재단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신문에 고양이가 상속을 받았다 1,000억 원을 그러면 야, 그 새끼는 그리고 고양이가 세금을 냈다 그럴 때 고양이가 세금 내는구나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거는 무식한 놈 얘기니까. 그러니까 고양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기 또 나무도 사람도 아니고 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으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 재단이 세금을 내고 관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보험에서는 자, 누가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상해보험에서는 질병보험에서는 자연인이면 되죠. 사망보험에서는 자격 제한이 있는 거죠. 자, 요건 우리가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로서 틀렸죠. 자,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객체다. 틀렸죠. 재물보험에서는 보험의 객체가 뭐예요? 보험 가입 재물이죠. 배상책임에서는 보험사고 객체가 뭐예요? 피해물이나 피해자이죠. 자, 보험사고의 객체란 말이 지금 두 번째 나왔어요. 시험 문제 가서 이런 단어 때문에 익숙하지 못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 목적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을 가진 자라면 자연이든 법이든 관계없이 뒤는 맞았어요. 앞에가 틀렸죠. 뒤에는 맞았어요. 두 번째, 사망보험에서는 자기의 사망인 경우라도 피보험자의 15세 미만자 심신상력자의 계약은 없다. 자기의 사망이든 타인의 사망이든 관계가 없죠. 사망에서 자기의 사망이든 타인의 사망이든 사망에서는 피보험자의 자격이 효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틀린 건 이거 맞아요. 사망경 체결 당시 15세 미만이었다면 비록 보험사고 발생 시 15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계약이 무효다.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자, 네 번째. 상법의 준용 조항에 따라서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자격제한은 상해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사망보험의 피보험자의 자격제한은 상해보험에 적용되지 않아요. 자, 사망보험의 피보험자의 자격제한을 제외한 나머지만 우리가 상해보험에 준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넘어갑니다. 자, 문제 5번. 보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는 것은 자, 보험 목적은 우리가 재물보험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재물, 그 다음에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전 재산, 임보험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신체 생명이죠. 근데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뭐예요? 피보험이익이죠. 자,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 죽고서 그렇죠. 보상받기 위해서. 손해나면 보상받기 위해서. 손해나면 보상받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피보험 이익이라는 거죠. 보험에 의해서 보호되어지는 이익이라는 거죠. 보험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 이게 날아가면 이걸 채워줘 보상이 되겠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보험사고 나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죠. 보험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는다는 말을 전문용어로 하면 보험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라는 거죠. 보험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다.
자, 통설은 보호의 목적은 손해보험 요소로 파악한다라고 했죠. 근데 자, 보호의 목적에서 임보험에서 보호의 목적은 뭐예요? 피보험자죠. 그러면 여기서 보험의 요소라는 게 뭐냐는 거. 보험의 요소. 죽고 살았고 반드시 필요한 거. 보험계약 체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 반드시 필요한 거. 이게 보험의 요소예요. 그러면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없다.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없다. 그러면 그 상해보험 계약이 존재해요? 안 하죠.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 보호의 목적은 손해보험의 요소로 파악한 게 아니고 자, 맞으려면 자, 보험 계약의 목적은 손해보험에서의 요소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보험의 목적은 손해보험, 임보험에서의 모두 보험의 요소예요. 자, 보험의 목적. 손해보험, 임보험에서 모두 보험 계약의 요소예요. 보험 계약의 목적. 이거는 손해보험에서 보험 계약의 요소예요. 자, 두 번째, 책임보험에서는 보험계약의 목적의 개념은 존재하나 보험계약의 목적 뭐라 했어요? 피보험이익이죠. 피보험이익에서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이면 법률상 손배 책임을 질 가능성이죠. 그런데 보험의 목적이라는 관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죠. 보험의 목적에서 뭐예요? 피보험자의 전재산이죠. 피보험자의 전재산. 자꾸 써놓고 여러분이 백지로 해놓으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자꾸 써놓고 그걸 갖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봐야 돼요. 자,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를 성적이 나쁜 사람하고의 차이는 얼만큼 열심히 했느냐의 문제예요. 물론 이거예요. 자, 정말로 어려운 시험에는 예를 들어서 한 과목의 시험 범위가 1000페이지인데 10과목을 봐야 돼. 그래서 그게 다 난해해. 그러면은 머리도 줘야 되고 집중력도 줘야 되고 하루에 공부량도 많이 돼요. 근데 그 아래의 시험은 끈기 싸움. 끈기 싸움이에요. 아, 여기 와서요. 자기 서울대 나왔다고 깝죽거리는 놈도 있었어요. 근데 시험 떨어졌어요. 근데 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도 해도 될까요? 그거 붙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험에 임하는 자세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시험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다른 건 다 하지 않고 끈기 있게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 사람은 다 된다. 그런다. 그리고 떨어진 사람 대부분은 뭐냐? 공부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공부 안 해요.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돼요. 다 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몇 년 공부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데 10년 공부해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시험 때만 되면 한 일주일 공부한 사람들. 근데 정말로 1월 달에 시작해서 1월 달에 처음 계약법 들어가지고 7월 달에, 8월 달에 합격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러니까 학교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다 보고 그리고 합격을 했어요. 실제로 여기 와서 합격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자기 공부만 한 것 같아요. 자기 일생에서 제일 많이 해봤대, 공부를. 되더라 이거죠. 돼. 그럼 그 친구들에게 법대 나왔냐?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는 전산과에 돼요. 네, 여러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집중력의 싸움.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면 될 때까지 보면 되는데 한 번 보고 그만 놔버린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자, 책임보험에서는 보험의 목적이 존재하느냐 틀렸죠. 2015년 개정상법은 상해보험에서 보험의 결제부터 이거는 이런 조항 없습니다. 자, 상해보험에서는 보험의 계약의 목적 피보험이익이 없다는 거죠. 틀렸습니다.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 목적이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 자,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 죽고서 놓고 특정. 피보험자가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쓰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보험에서는 다시 보겠어요. 생존보험이 있고, 자, 사망보험이 있고, 생사혼합보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해보험, 질병보험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상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자격, 지위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수학여행 가는데 단체보험 든다. 자, 저희 막둥이가 수학여행 갈 때 보니까 거기에 수학여행 비용을 쭉 보니까 거기에 보험료가 600원이 있더라. 보험료가 600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만약에 증권을 낸다면 증권 발급비용도 안 나와. 그러니까 한 학년 전체가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이 유학 가는데 얼마라고 토탈을 해버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막둥이 어디서 나왔더라? 역촌초등학교 6학년 전체 이렇게 그래서 몇 명 이렇게 해버리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상해보험은. 그런데 뭐는 안 된다는 거죠? 생존보험이나 사망보험이나 생존이나 그죠? 생존이나 사망이나 생명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특정해야 된다는 거죠. 특정해야 된다. 자, 하겠습니다. 보험 목적에 대한 것을 기술하기 어려울 것은 모든 임보험은 피보험자를 불특정 자연인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틀렸죠. 생명에서는 틀렸죠. 불특정 자연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이나 생명에서는 특정해야 된다 그랬죠. 자, 한정치산자는 사망보험의 보험 목적이 되더라도 그가 심신상실자나 실질박약자가 아닌 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한정치산자 중에 뭐가 들어가냐면 도박벽이 있는 사람, 낭비병이 있는 사람, 홈쇼핑만 보면 막 주문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을 수가 있어. 자, 그런 사람들은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는 아니지. 그러면은 1번은 뒤는 맞았는데 앞에는 틀렸죠. 그래서
자, 모든 임보험은 피보험자를 불특정 자연으로 할 수 있다. 이게 틀렸지. 뒤에는 맞았다는 거죠. 특허권이나 집합물은 보험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피보험을 가지려면 자연이든 법인이든 관계없. 뒤는 맞았고 앞이 틀렸습니다. 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자로서 본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나 단체에서 사망의 피보험자는 될 수 있다. 이건 맞습니다. 자, 이 조항이 2015년 3월 1일자로 우리가 시행된 거죠. 이제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자, 계약자 이코르 피보험자. 그 다음에 단체보험이야. 계약자 이코르 수익자가 아니야. 자기의 사망보험이지 자기를 위한 사망보험이 아니라고 써놔. 자기의 사망보험이지 자기를 위한 사망보험이 아니다. 자, 문제 7번부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